자,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 안 된다. 시험에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오면 저는 20일 요거 20일이 지나기 전에,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된다. 두 번째는 지나가 버렸네. 세금 계산서를 미수치했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부실 기재했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임의적 기재사항 등등에 의해서 착오 기재, 실수로 잘못 적었다면 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또한 지연수치라고 되어 있죠. 지연수치. 내가 조금 늦게 발급받은 것을 지연수치. 이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지연수치의 가산세는 0.5%이다. 자, 두 번째,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해서 미제출 안 된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번째, 요거 별표.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세 개 중에 지금 첫 번째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 또는 투자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몇 번째야? 다섯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개 중에 두 번째예요. 세 개 중에 두 번째. 이게 뭐냐면, 1000cc, 세 가지 요건, 흰색 넘버를 달고, 1000cc 넘는 승용차,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노란색 넘버, 세 가지가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요건을, 세 가지 다를 묶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얀색 넘버를 달고 1000cc가 넘고 승용차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넘버다.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1000cc가 안 넘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승용차가 아니다. 트럭이다. 승합차다. 매입세액 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책에서는 125cc라는 오토바이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물음표 잠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네요. 어디에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보면 갤로퍼니, 산타모니, 스타렉스니, 트라제 좀 됐죠. 아토스니 이런 차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표를 토대로 참고하셔도 되고요. 실무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차량명이 나오지 않겠죠. 시험에는 차량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접대비입니다. 접대비가 불공해서 거론이 안 된다.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세 가지 지금 정리됐어요. 첫 번째 뭐였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두 번째는 1000cc 초과의 비영업용 하얀색 승용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얀색 넘버 승용차. 세 번째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온 취지는 이런 거겠죠. 접대비가 불공이 안 되는 취지는 이런 거겠죠. 사실상 접대 행위를 하면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에요. 즉 접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거래처는 나에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열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거래를 따내기 위해서 과열된 접대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국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열적인 선물 공세, 과열적인 술 접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열적으로 하지 마라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접대비의 송금용인 한도를 두어. 사실은 이제 접대비도 무제한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까지만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두어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부가가치세법도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되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시험에는 일단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오고 곁들여서 두 가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불공을 외워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두 번째,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에 관련된 지출. 하얀색, 이제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 지겹죠. 하얀색 넘버를 단 1000cc 초과의 승용차. 세 번째가 접대비. 그 다음 내가 두 가지를 더 알고자 한다면 첫 번째가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 두 번째가 토지 관련 매입세. 이렇게 두 가지까지. 즉, 5가지 다 암기하시면 좋고, 시험에는 이 세 가지가 일단 집중적으로 나오고, 두 가지가 곁들여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면세사업입니다. 학원업 자체가 면세사업이에요. 면세사업자들은 내가 사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억울해요, 이 부분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사업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법에 의하면 나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인식하는 거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 이유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면 되죠. 일단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없으니 당연히 공제받을 매입세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영세와 면세에 관련된 이야기 했죠. 면세는 불완전 부분 면세제도 또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했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 이런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거래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나중에 사업장 현황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또 있어요. 이거는 좀 법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매입세 공제를 일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X6. 안 돼. 토지 관련 매입세. 집중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왜 곁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금방 했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두 번째가 토지 관련 매입세입니다. 토지 자체가 매매가 토지의 매매는 면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면세 관련 매입세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토지 관련 매입세. 내가 이 토지를 샀는데 토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울퉁불퉁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편편하게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저도 어제 그 장면을 봤는데 그 포크레인이 옵니다. 포크레인이 또 어떻게 생긴 포크레인이냐면 바퀴가 탱크처럼 생긴 포크레인이 와서 왔다 갔다 거리고 삽으로 이렇게 포크레인을 퍼서 땅을 물렁물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하고 자기가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돌이 이렇게 섞이면서 땅이 평평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시멘트를 입혀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바운더리도 치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그 포크레인 기사에게 금액을 주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그런데 그 세금 계산서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사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오히려 이런 거예요. 토지에 배수로를 달았다. 이런 거. 토지에 물 빠지는 공사를 하였다. 토지에 어떤 배관을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였다.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토지의 정지비용이라고 나옵니다. 정지비용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한번 볼까요? 토지는 면세 대상 제외이므로 아까 이야기했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라고 하면 돼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불공제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는 토지의 취득 가액, 그리고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바로 뽀갠다는 말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토지를 사기 위해서 건물은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은 원래 매입세 공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위한 부대 비용이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거는 전산세무 1급 실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근데, 제목만 조금 읽고 갈게요. 실기 시간에 할 건데, 공통매입세. 매입도 있지만, 면세 전용도 아니고, 과세 전용도. 지금, 사실은 전제가 겸용사업자이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가야 되겠네요. 내가 과세업도 하고 면세업도 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예요. 과세업은 매입세 공제 받는 업이고 면세업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업이죠. 즉 내가 과세업과 면세업을 동시에 할 때 그 물건 중에 과세 전용으로 사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100% 받고요. 면세 전용으로 사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예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데 면세에서도 쓰고 과세에서도 쓰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이 업이 약국이라고 친다면 약국이 겸용사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업체인데 월세는 같이 나가잖아요. 월세는 과세 물건도 팔고 면세 물건도 파는 거니까 공통매입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매입세에 대해서만 무엇을 한다? 안분한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과세 매출 부분 자르고 면세 매출 부분으로 잘라서 그 중에 공통 매입세액을 이렇게 잘라서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하지 않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공급하는 겸용사업자, 아까 약국이라는 말씀 한번 드렸고요. 공통 매입세액 중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불공제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매입세액 금액 중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매입세.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1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 말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는 어차피 세금 계산서 못 끊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칸은 전혀 달라요. 사업자 번호가 세 숫자 3개와 2개와 나머지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연속으로 적어서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 대표 주민번호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때의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즉 주민등록번호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건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됐어요. 즉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서 세금계산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불공입니다. 두 번째,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아까 업무 무관 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 또는 투자부동산. 얘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세 번째, 법인 대표이사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업무는 넘버가 하얀색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얀색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1000cc 초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입세액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영세율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100%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즉 완전 면세 제도죠.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법인 본점 사무실의 임차료 매입세액, 당연히 월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이 두 개는 답이 아니고 위에 있는 세 개가 답이 되겠죠. 얘랑 얘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 합하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아이고. 대천종합상사는 2019년 4월 15일 사업을 시작하였고 7월 13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야, 과세기간이 끝난 후, 과세기간이 언제 끝나죠? 1기는 6월 30일 날 끝나죠.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네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7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교부받은 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고 나면 무조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고 했었죠. 과거에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하지 못하면 그 이후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1% 가산세를 먹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사업이 개시된 이후 20일 이내에 이거 하나 나오고,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이것도 20일이죠. 어쨌든 다음 중 대천종합상사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모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거 보면 이 전에 세금 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았겠죠. 4월 15일 날 구입해. 지금 7월 13일이니까 이때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 기재본. 그렇죠? 이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품 구입에 5월 25일. 지금 1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품 구입에 대표자 주민등록 기재본. 얘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이때 사업자 등록증 없으니까 당연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됩니다. 접대비는 원래 불공이에요. 원래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얘는 안 돼요. 얘는 X. 6월 18일 상품 구입에 대표자 주민등록 기재본 되죠? 문제가 약간 아쉬운 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여기 대표자 주민등록 기재본 하나 좀 적어줬으면 참 문제가 좀 좋았을 건데, 어쨌든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1, 2, 3 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좋지는 않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현행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수치,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미수치. 두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얘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가지급금 이런 거 안 되고, 접대비,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우리가 너무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얘가 그 세 가지 중에 안 들어가네. 4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앞에서 한번 언급해드렸죠.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데 매출자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늦게 받으면, 내가 지연 발급받으면 0.5% 가산세를 내야 되고, 두 번째, 미수치를 하게 되면, 즉 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입자가 스스로 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매입자가 발행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얘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문제가 많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광주 상사는 다음 매입세액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접대비 안 되죠. B 업무 관련 매입세. 얘는 매입세 공제되죠.
정답은 2번. 3번. 승용차. 자, 하얀색 넘버를 단. 요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에서 넘버 색깔이 하얀색인지 노란색인지 너무 따지지 않으니까 요 부분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승용차. 또 하나는 1000cc 초과. 승용차. 승용차 1000cc 초과.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B.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아까 하나 더.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내가 하는 본업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업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거. 토지의 취득은 어쨌든 매입세 공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내가 이 물건이 어떠한 물건이든 간에 얘는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토지는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 5인승 2000cc의 승용 자동차 안 된다 그랬죠? 승용차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얘가 운수업이나 관광사업자니까 안 되죠. 운수업이나 판매하는 차면 괜찮은데 관광사업자가 운용하는 즉 업무용 승용차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안 됩니다. 4번 먼저 볼게요.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영수증은 원래 원칙상 안 돼요. 다만 영수증에서 일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특수한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야기를 콕 집어서 안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영수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4번 문제는. 가로 열고 신용카드 등이 아니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3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의제매입세입니다. 의제매입세. 즉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아까 음식업자가 면세로 농축수임산물, 축산물의 물건을 사면 매입세액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계산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죠. 2019년 5월 20일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의 날짜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일단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입자 입장에 5월 20일 날 재화를 공급하면 언제까지가 정상이죠? 5월 20일에 세금 계산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매입자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5월 20일 날 재화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발급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즉 6월 10일까지를 정상 발급이라고 합니다. 정상 발급. 다시 매입자 입장에서는 6월 10일까지를 정상 수치라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를 정상 발급, 다음 달 10일까지를 정상 수치. 그런데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신고 기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월 20일은 1기이기 때문에 1기의 신고 기한은 언제냐면 7월 25일이죠. 즉 6월 10일부터 다시 6월 11일부터가 되겠죠. 6월 10일까지는 정상이니까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지연 발급, 매입자 입장에서는 지연 수치라고 합니다. 지연 발급은 1% 가산세를 먹도록 되어 있고 지연 수치는 0.5%의 가산세를 먹도록 되어 있어요. 매입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내는 가산세 지연 수치입니다. 즉 7월 25일까지를 지연 발급 또는 지연 수치라고 하고 7월 26일 이후로부터 이렇게 7월 26일 이후로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미발급, 미수치라고 합니다. 미발급은 2% 가산세를 먹고요. 미수치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즉 불공이라는 거죠. 현재 내용 중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발급받는, 즉 미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치는 7월 25일 넘은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힌트 적어놨죠.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가산세를 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현재 5절이죠. 여기 6절이죠. 6절. 매입세 공제와 납부세 계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